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바로 3D CAD, 그러니까 3차원 설계를 할 때 쓰는 여러 파일 형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특히 이제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일종의 공용어들이잖아요. 네, 있죠. 그 형식들의 속사정을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 핵심적인 질문 하나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질문인가요? 수많은 3D CAD 파일 형식 중에서 국제표준, ISO죠.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으면서 제품의 그냥 모양 말고요. 그 재질이나 구조 같은 복잡한 정보까지 다 담고 또 무엇보다 데이터 손실 없이 가장 안정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형식은 과연 뭘까? 아,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네 가지 형식, 그 DXF, STL, IGS, 그리고 스텝,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네 가지요. DXF, STL, IGS, 스텝. 네, 각각 이제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또 어떤 정보를 주로 담는지, 그리고 또 어떤 한계가 있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단순히 기능 나열이 아니라 그렇죠. 기능을 나열하기보다는 왜 특정 형식이 데이터 교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그 이유를 좀 파헤쳐보는 거죠. 자료에 보니까 되게 재밌는 비유가 있던데요. 각 파일 형식을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를 소개하는 방식에 빗대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아, 그 비유요? 네, 저도 봤습니다. 뭐 그냥 사진만 딱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상세한 이력서를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요. 네, 맞아요. 그 비유가 이해를 돕는데 아주 좋죠. 그럼 그 비유를 길잡이 삼아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DXF부터 한번 보죠. 그 오토캐드로 유명한 오토데스크사에서 만들었고 주로 2D 도면 교환에 강점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맞습니다. DXF, Drawing Exchange 포맷의 약자인데요. 이름에서도 좀 느껴지듯이 원래 목적 자체가 2D 도면 정보를 교환하는 거였어요. 아, 원래부터 2D용이었군요. 네, 1982년이니까 꽤 오래됐죠. 오토데스크가 자기네 오토캐드 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하고 공유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선, 원, 호, 치수, 문자 같은 평면적인 2D 요소들 이걸 표현하는 데는 아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네. 워낙 오래되고 또 널리 쓰다 보니까 거의 모든 CAD 소프트웨어에서 이걸 지원한다면 큰 장점이고요. 2D 도면 주고받을 때는 뭐 여전히 아주 유용한 거죠. 그럼 3D는 전혀 안 되는 건가요?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가능해요. 예를 들면 선으로만 이루어진 3D 와이어프레임 모델이라던가 아니면 아주 간단한 면 정보 정도, 그 정도는 표현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속이 꽉 찬 3D 모델, 그 솔리드 모델 있잖아요. 그 정교한 형상이나 이게 뭐 어떤 재질인지 또 여러 부품이 어떻게 조립되어 있는지 같은 복잡하고 좀 지능적인 정보들 이런 건 거의 담지를 못해요. 아, 정보의 깊이가 좀 얕군요. 네, 현저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죠. 아하. 그래서 그 비유가 딱 DXF는 정면과 측면에서 찍은 증명사진 같다. 네네. 겉모습, 그러니까 2D 윤곽선은 정확히 보여주는데 그 사람의 뭐 성격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속마음 같은 그런 입체적인 정보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 딱 그런 느낌이네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3D 모델의 그 풍부한 이야기를 담기에는 너무 평면적인 그릇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2D 도면 세계에서는 거의 뭐 표준처럼 쓰이지만 요즘 우리가 다루는 복잡한 3D 제품 데이터를 온전히 교환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형식이에요. 네. 만약에 복잡한 3D 모델을 DXF로 바꾼다. 그러면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사라지거나 왜곡될 위험이 큽니다.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2D 출력이 아니라면 3D 데이터 교환에는 글쎄요 적합하지 않다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2D의 강자 DXF. 하지만 3D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STL 파일을 한번 보죠. 자료에서는 이걸 3D 프린터가 가장 좋아하는 언어라고 표현했던데 이거 왜 그런가요? 3D 프린팅 좀 해보신 분들은 이 확장자 익숙하실 텐데요. 네, 맞아요. STL, 스테레오 리토그래피의 약자인데 이것도 3D 프린팅 기술 초창기에 개발된 포맷입니다. 네. 이 형식의 핵심은 뭐냐면 3D 모델의 겉표면을요 아주 작은 삼각형 조각들로 잘게 쪼개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이요. 삼각형 조각들로요? 모자이크처럼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저장되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이 삼각형들의 꼭지점 좌표하고 각 삼각형 면이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 알려주는 법선 벡터 정보, 딱 이 정도뿐이에요. 법선 벡터요? 그건 좀 생소한데 그게 왜 필요한 정보죠? 아, 그거요. 좋은 질문인데요. 법선 벡터는 각 삼각형 조각면이 모델의 바깥쪽을 향하는지 아니면 안쪽을 향하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방향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 방향. 네, 이 정보가 있어야 컴퓨터가 3D 모델의 어디가 바깥이고 어디가 아닌지 구분해서 화면에 제대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3D 프린터가 재료를 쌓을 때 어느 영역을 채워야 할지 알 수 있거든요. 네네. 이게 없으면 겉하고 속이 뒤집혀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방향 정보까지 포함해서 딱 겉모양 정보만 남는 거네요. 그래서 3D 프린터가 이걸 좋아한다. 네, 바로 그거죠. 3D 프린터는 보통 재료를 아주 얇은 층, 레이어라고 하죠. 이걸 한 층씩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작동하잖아요. 네. STL의 이 단순한 삼각형 메쉬 데이터 구조가 각 층의 단면 모양을 계산하기에 아주 효율적인 거예요. 복잡한 정보는 다 빼고 그냥 각 단면의 외곽선만 계산하면 되니까요. 네, 단순해서 좋군요. 그렇죠. 그래서 3D 프린팅 분야에서는 사실상 표준처럼 아주 널리 쓰이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비유도 겉모양만 똑같이 본뜬 마네킹이나 석고상이었군요. 네, 맞아요. 겉모양은 원본이랑 거의 똑같이 복제할 수 있는데 그 속이 비었는지, 재질은 뭔지, 원래 뼈 구조는 어땠는지 같은 내면의 정보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 정말 3D 프린팅처럼 최종 결과물의 형태만 중요할 때는 최적이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설계 데이터를 주고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건 정보 손실이 너무 큰데요. 맞습니다. STL은 3D 프린팅이나 아니면 그냥 시각화처럼 겉모습 표현이 중요할 때는 강력하지만 제품 설계 데이터를 상세하게 교환하는 용도로는 매우 부적합해요. 한번 STL로 변환돼서 그 지능을 잃어버린 데이터는요, 다시 원래의 그 풍부한 설계 정보로 복원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 복원이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설계를 수정하거나 분석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큰 제약에 따르죠. 자, 그럼 DXF는 2D 중심, STL은 3D 껍데기 전문. 알겠습니다. 이제 좀 더 본격적인 3D 데이터 교환 형식으로 넘어가 보죠. IGES가 나오네요. Initial Graphics Exchange Specification. 자료에서는 이걸 스텝 이전 시대의 유산, 구형 3D 데이터 교환 표준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뭔가 좀 예전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IGES는 1980년대에 미국 국가표준협회 NCI 주도로 개발된 비교적 초기의 3D 데이터 교환 표준입니다. 80년대면 이것도 꽤 오래됐네요. 그렇죠. 스텝 형식이 널리 보급되기 전까지는요, 다양한 CAD 시스템 간에 3D 모델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특히 항공우주나 자동차 산업처럼 복잡한 곡면 설계가 중요한 분야에서 서피스 데이터 교환에 많이 사용됐죠. 아, 서피스 데이터, 표면 데이터요? 네, 표면 데이터 전달에는 강점이 있었어요. 중요한 역할을 했군요. 그런데 왜 구형, 유산 이런 수식어가 붙었을까요? 스텝하고 비교해서 뭐가 부족했길래 그런 거죠? 자료 보니까 데이터 오류 발생 확률도 더 높다고 하던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IGES가 주로 형상 정보, 특히 그 서피스 표현에는 강했지만 제품의 재질, 무게, 부품 번호 같은 속성 정보나 여러 부품이 결합된 조립 구조, 어셈블리 정보 같은 비기하학적인 정보를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아, 정보의 폭이 좁았군요. 성이었습니다. 안정성요? 네. IGS 표준 자체는 있었지만 각 CAD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이 표준을 해석하고 구현하는 방식에 약간씩 차이가 있었어요. 미묘하게. 해석의 차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복잡한 솔리드 모델이나 아니면 여러 부품으로 구성된 대규모 조립 모델을 IGS로 변환할 때 데이터가 깨지거나 예를 들면 서페이스가 터져서 구멍이 난다거나 네. 아니면 형상이 변형되거나 일부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스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아, 표준이 있긴 했는데 그걸 해석하는 사투리가 조금씩 달라서 의사소통에 오류가 잦았다. 이런 거네요.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유가 또 IGS는 정해진 양식 없이 손으로 쓴 구식 자기소개서 같다. 네, 그 비유죠. 내용은 어느 정도 전달될지 몰라도 글씨를 잘못 알아보거나 데이터 오류
중요한 경력이나 특기사항이 빠져있을 정보 누락, 가능성이 있는 좀 불안정한 방식이다.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주 오래된 레거시 데이터를 다루거나 아니면 특정 구형 시스템하고 호환성을 맞추기 위해서 RGS를 쓰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아직도 쓰이긴 하는군요. 네, 간혹. 하지만 전반적인 데이터의 완전성이나 신뢰성 측면에서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게 바로 스텝이라는 더 강력한 표준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되는 거죠.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CTEP이네요. 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Model Data. 자료에서는 스텝을 아주 그냥 3D 데이터 교환의 현재이자 미래, 진정한 국제표준 이렇게 강력하게 평가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도대체 스텝은 뭐가 다르길래 앞서 본 형식들의 한계를 다 극복하고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국제표준이면서 복잡한 정보를 포럼하고 가장 안정적인 형식이라는 평가를 받는 걸까요? 크게 한 3가지 정도 결정적인 이유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네. 스텝은 특정 회사나 국가가 주도한 게 아니에요. ISO,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공식 국제표준 ISO 10303이라는 겁니다. ISO 표준. 공신력이 있네요. 네, 이건 전 세계적인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고 관리되는 표준이라는 의미죠. 덕분에 거의 모든 주요 CAD 소프트웨어들이 아주 높은 수준으로 스텝 표준을 정확하게 지원합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 간의 탁월한 호환성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IGS 시절의 그 사투리 문제를 해결한 거죠. 네. 두 번째는요? 둘째는 스텝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3D 형상, 지오메트리 정보만 다루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름에 프로덕트 모델 데이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말 그대로 제품의 설계부터 제조, 검사, 유지 보수까지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에 필요한 아주 광범위한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예를 들어서 수십, 수백 개 부품이 어떻게 조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제품 구조, 어셈블리 정보, 네. 그리고 각 부품의 재질, 색상, 무게, 공급 업체 정보까지 다양한 속성, 어트리뷰트 정보까지 다 포함돼요. 와, 형상뿐만 아니라 속성, 구조까지. 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최근에는 PMI라고 해서요. Product Manufacturing Information. PMI요. 네, 3D 모델상의 직접 치수나 공차, 표면 처리 지시, 용접 기호 같은 제조나 검사에 필요한 정보를 주석, 애노테이션 형태로 포함시키는 기능까지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그건 예전에는 2D 도면에 따로 다 그렸던 거 아닌가요? 맞아요. 예전엔 그랬죠. 근데 이제는 3D 모델 하나에 그 모든 정보를 통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지능적인 인텔리전트 데이터 교환이 가능해진 거죠. 와, PMI라는 거 이건 진짜 혁신적인데요. 2D 도면 없이 3D 모델만으로 제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작업 효율성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럼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아까 안정성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바로 안정성이에요. 스텝은 국제표준으로서 데이터의 구조와 표현 방식이 매우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해져 있어요. 특히 솔리드 모델의 위상 정보를 아주 잘 보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위상 정보요. 그건 또 뭔가요? 아까 STL은 겉모양만 남는다고 했는데 이건 다른 건가 보네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위상 정보는 단순히 점, 선, 면의 위치 정보, 즉 지오메트리 정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점, 선, 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 어떤 면과 어떤 면이 만나서 모서리를 이루고 어떤 모서리들이 만나서 꼭지점을 이루는지 같은 모델의 구조적인 연결관계를 의미해요. 연결관계, 뼈대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해요. STL은 이런 연결 정보가 없이 그냥 삼각형 조각들의 좌표만 쭉 나열하는 방식이지만 스텝은 이 위상 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아하, 그럼 그 위상 정보가 잘 보존되는 게 왜 중요한 건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위상 정보가 정확해야 다른 CAD 소프트웨어에서 파일을 열었을 때 모델이 깨지지 않아요. 그리고 마치 원래 소프트웨어에서 작업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형상을 인식하고 수정하거나 편집하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이에요. 편집이 가능해지는군요. 네, 예를 들어서 구멍 크기를 바꾼다거나 모서리에 둥글림, 필렛을 준다거나 하는 작업이 훨씬 수월해지죠. IGS는 이 위상 정보 처리가 좀 불안정해서 변환하고 나면 모델 편집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스텝은 이 부분을 크게 개선했어요. 그래서
.stp 또는 .step 확장자를 가진 스텝 파일을 쓰면 데이터 손실이나 변환 오류 위험이 현저히 낮아지는 겁니다. 이야, 이제야 그림이 완벽하게 딱 맞춰지네요. 그래서 스텝을 상세한 이력서와 건강검진 기록부에 비유한 거군요. 네, 그렇죠. 단순히 뭐 이름, 나이, 겉모습, 기본 형상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가족관계, 제품 구조, 어셈블리, 학력 및 경력, 속성, 어트리뷰트, 성격과 특기, 주석, PMI, 심지어 뭐 뼈 구조나 내부 장기 상태, 위상 정보, 토폴로지까지 모든 정보가 표준화된 양식에 정확하고 상세하게 담겨 있어서 이 서류 하나만 보면 그 사람에 대해 가장 완벽하고 신뢰할 수 있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의미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야, 아이지스 그 손글씨 자기소개서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신뢰도와 정보량인데요. 네, DXF의 2D 평면성, 또 STL의 겉모습 집중과 정보 손실, 그리고 IGES의 불안정성과 정보 부족이라는 한계들을 극복한 거죠. 3D 제품 모델에 대한 풍부하고 구조화된 정보를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스텝의 핵심 가치입니다. 네. 따라서 처음에 제기됐던 그 질문의 조건들, 즉 국제표준 ISO이면서 복잡한 제품 정보를 포괄적으로 담아내고 가장 안정적인 데이터 교환을 보장하는 형식은 단연 스텝 ISO 10303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정말 많은 정보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좀 실제 상황에 적용해보죠. 만약에 제가 몇 달간 공들여 설계한 복잡한 3D 기계 부품 모델이 있다고 쳐요. 네. 이걸 다른 CAD 소프트메라를 쓰는 협력 업체에 보내서 추가 가공이나 검토를 받아야 해요. 근데 이때 단순히 겉모양만 보내서는 안 되고 각 파트가 어떤 재질인지, 무게중심은 어디인지, 뭐 조립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같은 핵심 정보까지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어떤 파일 형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망설일 필요 없이 스텝이죠. .stp 또는 .step 형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역시 스텝이군요. 네, 그게 오늘 나눈 이야기의 가장 실용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아주 간단한 2D 외곽선 정보만 필요하다면 DXF가 간편할 수도 있고요. 네. 시제품 출력을 위해서 3D 프린터 업체에 보낸다면 STL이 필요할 거고요. 아주 오래된 시스템과 호환되어야 한다면 뭐 여전히 IGS를 써야 할 극히 드문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적인 협업 환경에서 제품의 그 지능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신뢰성 있는 3D 데이터를 교환해야 한다면 국제 표준인 스텝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선택입니다. 결국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정보 전달의 수준과 정확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잘못된 형식을 선택하면 데이터가 유실되거나 왜곡돼서 그 후속 작업에 큰 혼란이나 비효율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 작업의 목적 그리고 필요한 정보의 깊이 이걸 잘 고려해서 최적의 파일 형식을 선택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각 파일 형식이 가진 고유한 강점과 약점,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정보의 격이라고 할까요? 그걸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디지털 협업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단순히 파일 확장자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예측할 수 있어야겠죠.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 정보들이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으로 CAD 관련 작업을 하시거나 파일을 주고받으실 때 .dxf, .stl, .igs, .stp 같은 확장자를 보시면 이제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네. 아, 이 파일은 2D 정보 위주겠구나. 이건 3D 겉모양만 있겠네. 아, 이건 상세한 제품 정보까지 다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겠군 하고요. 파일을 열기 전부터 그 안에 담긴 정보의 수준과 한계를 예측하고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기술 분야, 특히 이렇게 복잡한 데이터를 다루는 영역에서 표준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아, 표준의 중요성. 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CAD 소프트웨어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스텝이라는 이 공통의 언어, 일종의 보편적인 번역기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시스템들이 마치 같은 언어를 쓰는 것처럼 복잡한 제품 데이터를 원활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스텝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은 바로 이 글로벌 소통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래를 향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최근에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현실의 제품이나 시스템을 가상세계에 똑같이 구현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이
아주 주목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이야기되죠. 또 뭐 인공지능이 설계에 참여하거나 아주 복잡한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일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제조나 설계 환경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데이터 중심적으로 변해가는데 그러면 미래의 제품 모델 파일에는 단순히 지금처럼 형상, 구조, 속성, 제조 정보를 넘어서 어떤 새로운 종류의 정보들이 담겨야 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예를 들면 뭐 제품의 실시간 작동 데이터라던가 센서 정보 아니면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시뮬레이션 결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스텝과 같은 이런 데이터 교환 표준은 이러한 미래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더 진화해야 할까요? 정말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표준도 계속 발전해야 하니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열려 있지만 분명한 것은 데이터 교환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으로 3D CAD 파일 형식, 특히 스텝의 중요성에 대한 저희의 심층 분석을 마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식 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